반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처음에 그거 포토지고 그거 들으려고 오셨다가 너무 시간이 지금 많이 잡아버리고 가셨어요, 여러분이. 네, 지금 안타까운데. 이거 하여튼 책을 이제 구매하신 분들은 이제 내용의 질문도 이따가 받을 거고요. 모르시는 부분 있으면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언급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서 이제 조금 개념이 있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 이제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사랑한다 평평하지고 출판기념회 그 파트 1을 담당하신 임강혁 작가님이고요. 제가 이거 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대기업에 다니는 좀 인재였는데 이 글을 쓴다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좀 대단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한다 평평하지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름은 임광혁이고요. 우리 김구리 작가가 오늘 주인공이어서 2부를 이제 나중에 했어야 되는데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제가 또 하게 됐는데요. 오늘도 시간이 촉박해서 한 20분 정도 하고 이제 사실 책에 다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질의응답이라든가 소통하는 시간 그런 걸 좀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시간 위주로 하겠습니다. 이 세미나 자료는 지난 1월달에 2차 세미나를 했었었는데 그때 만든 자료 그대로이기 때문에 2차 세미나 때 오셨던 분 얼굴 이제 안면 있으신 분이 계신데요. 특별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쭉 보시고 궁금한 책을 읽어서도 책이 좀 내용이 어렵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서 책에 미처 쉽지 못한 좀 아는 부분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질의 좀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 소개를 하면 제가 사실은 1세 때는 제 이름을 못 넣고 그냥 아이디만 넣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는 김 작가가 얘기를 해줬는데 회사에 소식이 있는 바람에 회사에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주변에 조언이 있으셔서 제 실명을 못 넣었고요. 2세 이번에 오늘 구매하신 책부터는 제 실명을 넣었고요. 저 소개는 제가 제 소개할 게 별로 없어서 제 선조분들 중에 제가 좀 존경하는 두 분을 그냥 제 저자 소개를 했는데 왼쪽 분 혹시 얼굴 누군지 아세요? 왼쪽 분 사진 누군지 아세요? 달마대사는 아니시고 서산대서 제자 시절 사명대사신데 그 성함이 임유정씨잖아요. 제가 임씨여서 친가 쪽으로 제가 존경하는 분 넣었고 왼쪽은 또 안중근 의사인데 어머니 쪽으로 또 안중근 의사 해가지고 왜 이렇게 나름 넣냐면 한 분은 조선시대 때도 조선을 구하기 위해서 좀 힘을 쓰셨고 안중근 의사는 또 대한제국 때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또 힘을 쓰셔서 저도 한번 그런 선조들의 다 여기 우리 그런 피가 다 우리 몸에 흐르잖아요. 그래서 진실을 추구하고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고 대단한 민족이니까 그런 기운을 다 갖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저자 소개를 이걸로 대체했고요.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당부의 말에는 별건 없습니다. 이 내용이 기존 과학계, 교육계에 혼란을 줄 수 있으니까 좀 공부를 충분히 다 정규 학습 마친 분들이 책을 읽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이고요. 지구 모델 분석을 위한 기초 지식들, 그 다음에 평평한 지구 모델의 구조, 그 다음에 지구 모델에 관한 증거들 이렇게 해서 짠 목차가 있고 목차를 이렇게 정한 것은 이 정도의 증거들이면 평평한 지구가 확실히 맞구나 이걸 의도한 건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평평한 둥근 지구가 진실이 아니고 이거 평평한 지구도 한번 생각해 볼 만 하겠는데 이런 걸 좀 소개하는 입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앞으로 정말 훌륭한 논문들이나 이런 게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이런 거 책을 입문을 하셔서 그 다음 후배님들이나 다음 분들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둥근 지구 모델에서 추가 설명이 필요한, 둥근 지구 모델이라고 해도 지금 다 학교 다니시면서 분명히 지구과학 시간에 천문학 같은 걸 공부하면 분명히 궁금하셨던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냥 넘어가잖아요. 보통 왜 시험 보고 당장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답은 이제 학교에서 안 주지만 그런 의심이 가는 거에 대한 나열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평평한 지구에 주장하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고민하고 풀어야 하는 숙제들, 뭐 그런 것들을 했고, 아쉬움을 뒤로한 책, 뭐 이것은 책에 뭐 우리 김 작가랑 정말 방대한 양을 실으려고 했지만 저희가 3월 8일 날 1세를 출간했고 가격을 38,000원으로 정했거든요. 주역을 뭐 간단히 아시겠지만 주역이 목에서 시작하잖아요. 38목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주역 그 시작하는 느낌으로 해가지고 38,000원에 3월 8일 날 했고, 2세 때는 그 목 다음이 화잖아요. 불화변이잖아요. 그래서 불같이 또 우리 일어나야 되니까 27,000원으로 정한 거거든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3월 8일로 더하면 10일이고요. 27,000원도 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불화변으로 해가지고 가격을 그렇게 정했고, 2세 때부터는 문고, 대형 문고에 들어가니까 책값이 너무 비싸다고 뭐 불만 계신 분들이 있어서 이제 책 사지 마시고 문고 가셔가지고 이렇게 서점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둥근 지구 모델 원래 뭐 다 그렇지만 PPT 하시면 글 넣는 걸 다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기존 과학계에서 그 주장하는 바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아야 돼가지고 그냥 요 장만 수치를 넣어봤어요. 그래서 뭐 북극성이 지구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고, 뭐 지축, 자전축의 축으로부터 이제 상당한 거리 떨어져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태양계,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사는 은하계 밀키웨이잖아요. 은하수, 흔히 얘기하는 은하수인데, 그 은하수 안에 태양이 동전 자전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저렇게 그 스파이럴이라고 하잖아요. 나선형 운동까지 하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 정도는 다 지식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자전도 하고 동전도 하고 스파이럴도 하고, 또 천문학에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지금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빅뱅 우주론에서. 근데 정말 우리가 지금 그렇게 팽창하는 우주에 살고 있다고 느껴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지금 주장하는 거고. 죄송한데 제가 레이저 포인터가 없어서 그냥 말씀만 드립니다. 김 작가님이 이제 처음에 서두에서 간단히 원근법에서 말을 해준 부분인데 간단합니다. 원근법은 멀리 가면 갈수록 물체는 점점 작아지고, 물체는 점점 작아지고 우리 눈에는 시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점점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요즘 기능이 좋은 줌인을 하게 되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줌인했는데 밑부분은 안 보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윗부분만 보이는 거다. 근데 그 밑에 안 보이는 것은 미러링 효과라고 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그냥 뭐 거울 효과인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에는 수증기가 존재하니까 그건 바다가 아니어도 땅에서 테스트를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도로에서 날 더우면 아지랑이 피잖아요. 그 밑에 부분은 이렇게 뭉개지는 것처럼 그런 바다에서도 밑에 부분은 그렇게 미러링 효과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지 둥글기 때문에 윗부분만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줌인을 하면 다 볼 수 있다. 그 대신 배 윗부분이 안 보이는 것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미러링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뭐 간단히 책에 설명을 다 해놨고요. 이렇게 멀어질수록 저렇게 내 눈의 위치에서 모든, 그러니까 키가 작은 아이는 키가 작은 위치에서, 뭐 키가 뭐 에베레스트에 가면 에베레스트에서 보이는 시계, 무조건 내 눈의 위치에서 모든 점은 다 한정으로 베니싱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수렴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어떻게 보면 그게 착시 현상일 수 있는데 진실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 애가 눈에 보이는 그냥 것일 뿐이지. 그래서 그것을 간과하고 지금 과학은 가르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나사에서 말하는 둥근 지구 모델 구조는 처음에는 이렇게 둥글다고 했어요. 근데 점점 이제 말이 많아졌죠. 그래가지고
공전 자전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약간 짜부러진 공전 자전을 하니까 이제 불뚝한 이런 모양이라고 했다가 이제 특히 항해자들이 자꾸 이제 불만을 하는 거예요. 항해 지도가 안 맞으니까. 이제 북극으로 가면은 갈수록 우리 그 경도라고 그러죠. 이게 점점 수렴되잖아요. 그러면 남극으로 가도 갈수록 똑같이 수렴돼야 되잖아요. 근데 점점 지도가 안 맞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자꾸 제기를 했더니 나사에서 내놓은 지구가 지금 이런 모양이에요. 피럴 쉐입이라고 해가지고 조롱박이라고도 하고 배 모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사에서 현재 주장하는 지구 모양은 이렇답니다. 뭐 믿던 말던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나사에서 계속 얘기해 놓은 지도 뭐 72년도, 97년도, 2000년도, 2007년도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잘 안 보시면 그 대륙의 크기가 자꾸 달라져요. 네, 그러니까 다 이것은 그래픽이고 진짜 지구 밖에 나가서 찍은 사진이 아니다. 그리고 지구 밖에서 찍은 사진은 없고 나는 위에서 시켜서 그런 일을 할 뿐이다. 뭐 김작가 방송 다 보셨으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런 주장을 하는 나사 직원도 다 실토를 했습니다. 나사에서 만든 지도 보면 이렇게 다 우리 많이 쓰죠? 카피 앤 페이스트 다 복사해서 붙인 겁니다. 그러면 과연 평평한 지구 모델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옛날에 주장했던 것처럼 평평한 지구 모델은 낭떠러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니네 무슨 개떡 같은 소리를 하냐? 이런 건데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너무나 잘 보고 있는 그리고 한 3억에서 4억짜리 하는 시계들 그 부호들만 차는 시계들이 있거든요. 그 시계는 다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들은 아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평평한 지구 모델 11월 9일이죠. 미국에서 학회가 열리는데 김 작가랑 저도 그때 갈지는 안 갈지는 모르겠어요. 뭐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다 그래서 저희가 평평한 지구 모델에서 주장하는 모양은 이런 모양입니다. 그럼 실제로 옛날 보호 문서 책은 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은 뭐 콜럼버스가 항해 일주 한 게 콜럼버스도 프리메이슨이었던 거 다 아시죠? 또 그게 어떻게 되냐? 근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생일주가 가능하고요, 항로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태양은 그렇게 높은 곳에 뭐 아까 수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어마어마한 거리에 있지 않다. 불과 굉장히 한 50km 정도밖에 안 되는 지름으로 떠 있다. 근데 이제 이 지구 태양의 존재가 뭐 요즘 홀로그램 우주론이 굉장히 국악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아직 이 실체는 저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를 공부가 좀 더 되면 김 작가하고 또 책을 쓸까 하는 생각 중인데 좀 책으로 쓸만한 내용 자료가 수집되면 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북쪽에서 보건 북반구에서 보건 남반구에서 보건 달의 모습이 달랐다고 우리 배워왔지만 우리가 그때는 호주에 못 갖고 이런 자료가 없었으니까 선생님들이 믿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위상만 바뀐 거예요. 네. 그리고 태양이 너무 굉장히 멀리 있다면 이런 핫스팟이 생길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이런 그림자도 판지에다 구멍을 뚫고 전구를 비치면 멀리 가면 갈수록 이게 수평이 되지 이렇게 기울기가 나올 수는 없다. 뭐 이런 것들은 지구에 있는 대기에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비행기가 예를 들어서 그림자가 커졌잖아요. 커졌다는 것은 이렇게 발산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원리대로 따지면 전혀 앞뒤가 안 맞다. 그렇게 해서 둥근 지구에 대한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다. 오히려 수렴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지금 발산하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것이냐 이런 거를 책에 실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보는 이제 평평한 지구 주장하는 분들 학계에서는 이렇게 옛날 보호 문서처럼 지구가 땅에 있고 이 위에 뭔가 이렇게 돔으로 둘러싸여 있고 태양과 달이 물론 또 이제 제3의 4의 물체가 있는데 행성체가 그것들이 돈다고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동안 과학계에서 뭐라고 불렀죠? 이런 것들을? 네? 그렇죠. 환일 현상이라고 보통 배웠잖아요. 뭐 굉장히 그 빙점 같은 게 굉장히 차가운 곳에 있으면 근데 요즘에 저도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운동도 좋아하고 야외 활동 좋아하는데 요즘에 환일 현상을 굉장히 잘 볼 수 있어요. 충분히.
캠트레이를 뿌려가지고 잘 맑은 하늘을 못 봐가지고 못 볼 뿐이지 그렇게 추운 날 지방 아니어도 환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희 현상을 우리는 돔에 비친 어떤 어떤 조건에 맞으면 돔에 비쳤을 때 나오는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남극은 그러면 북극점을 중심으로 삥 둘러싸여 있는데 이것은 얼음 빙벽으로 보통 이게 80m에서 100m 정도 그 정도 높이 되는 어마어마한 높이로 돼 있고요. 물론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남극은 그 어느 나라도 못 갑니다. 그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탐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가지만 어쨌든 그런 빙벽으로 둘러싸여서 이 바깥으로는 물이 빠져나가지 않는 거죠. 아까 그림하고 이제부터는 지금 평평한 지구 모델의 증거들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둥글다면 내 관찰자 시점에서 멀어진 것으로 이 배가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옛날에는 레이저라든가 망원경이라는 좋은 기술이 없었으니까 몰랐지만 요즘에는 이제 기술이 너무 발달되니까 여러분들 갖고 계신 하물며 카메라만 갖고도 달에 분화구 같이 생긴 것처럼 다 찍히잖아요. 그만큼 기술이 발달됐잖아요. 그래서 레이저를 쐈는데 예를 들어서 배에다가 하얀종이를 붙여가지고 처음에 레이저를 쐈어요. 배가 점점 멀어지면 지구가 둥글다면 레이저가 그 흰 종이 어느 부분을 가리키게 되죠? 그렇죠. 배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지구가 둥글다면 떨어져야 되니까 흰 종이 윗부분을 비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배가 우리 눈에 안 보일 정도로 멀어졌는데 레이저는 그 흰 종이의 그 부분을 그대로 쏘고 있어요. 투사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둥근 지구를 공유를 찾아볼 수가 없다. 그 테스트 한번 올려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책 뒤에다가 한번 풀어보시라고 우리 과학자들은 식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수학으로 풀어보라고 한 건데 이거 책 뒤에 답하고 다 실었으니까 풀어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1.6 스퀘어 마일마다 이제 0.2m 정도씩 떨어지거든요. 그런 공률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거죠. 이런 운하를 봐도 그렇고. 이게 있네요. 이게 바로 미러링 현상이거든요. 밑에가 이렇게 흐려지는 거죠. 이렇게 배도 그렇고. 이게 둥글어서 밑으로 깔아놓은 것이 아니고 저것은 단지 수증기에 의한 미러링일 뿐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률이 있다고 우리가 배워와서 정말 지구가 둥그네 이러지만 다 이렇게 왜곡이 돼 있잖아요. 실제로 이 카메라가 지상에서 출발할 때는 바가 이렇게 구부려지지 않았다고요. 근데 이것을 올렸는데 이렇게 이 사진이 맞는 거지 이 사진이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진을 봤을 때는 평평하다. 그리고 항공기 탈 때 저도 교수님한테 제 지도 교수님한테 지구 평평한 게 맞다 했는데 아니야 방금 지금 둥글어 왜 이래 막 이러는데 항공기 타면 약간 둥글다고 주장하는 분이 많은데 항공기의 유리 자체가 곡면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둥글어 보이는 것이거든요. 조종사들은 다 알아요. 근데 잘릴까봐 말 못하고 다니는구나. 내 눈의 위치에서 항상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지구가 둥글다면 내가 어떤 한 스팟 지점에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평선이나 지평선을 보면 점점 이렇게 내려다 봐야겠죠. 그게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지구는 어마어마하게 종교적인 얘기를 언급하고 싶진 않지만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땅이기 때문에 특히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요즘에 평평한 지구, 성경 구절이 정말 맞구나 하시는 분이 많은데 불가에서는 예전부터 평평한 지구를 거의 받아들여 왔고요. 어디를 가도 다 평평합니다. 공유는 보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바다 수면 위를 직선으로 비춘 태양빛이나 달빛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앞에 종이 있으시니까 종이를 약간만이라도 구부려가지고 거기다 빛을 투사시키시면 빛이 어떻게 되죠? 휘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쵸? 이게 평평하면은 라이트를 쏘면은 직선이지만 이 종이를 약간만 구부려도 빛은 이렇게 휘게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어디 가서 태양이 지거나 뜨는 걸 봐도 바다에 비치는 태양빛은 직선이다.
그 다음에 교량, 철로, 운하 건설할 때 이 엔지니어들이 이 공률을 전혀 계산하지 않고 짓습니다. 이것은 뭐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토목공학 전공한 분들이 우리 저도 기계공학 자동차를 전공했는데 그 맨날 그래요. 실무 가면은 이론하고 배운 거하고 다르다. 그러면 그냥 이래. 그냥 이런 거예요. 지구는 너무 크기 때문에 이론적인 거고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실제로는 토목공학 할 때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미러링 효과죠. 이게 밑에 부분이 안 보이는 것을 이제 지구가 둥글어서 깔아졌다고 하는데 이것은 미러링이다. 그 다음에 자이로스코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했어요. 저도 항공기 쪽에 대해서 조금 아는 부분이 있어서. 자이로스코프는 뭐 어려울 건 없습니다. 이게 회전만 시키면은 어떤 움직임을 주어도 얘는 항상 수평을 유지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그 지구에서 움직이는 자이로스코프는 만약에 지구가 공전과 사전을 한다면 자이로스코프이 과연 이렇게 수평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역으로 생각하고는 절대 불가능한 거죠. 조금만 올려놔도 이 자이로스코프이 여기다 카드 하나만 살짝 들어서 올려놔도 얘는 바로 바뀌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지구가 공전과 자전과 나선형 운동과 팽창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자이로스코프를 집에서 갖다 놓으면 그대로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역으로 생각해봐도. 그리고 김 작가가 항상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물은 무조건 항상 평평하다. 만약에 지구가 둥글다면 이렇게 물이 높은 산에서 이렇게 흐를 거예요. 거꾸로 올라가야 되는 거겠죠. 네. 이렇게 재밌는 사진이 있어서 이것도 한번 올려봤고요. 수평하기 때문에 항상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고 수평을 이룹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둥근 지구 이런 데라면 이런 현상이 나야 되는데 이런 현상은 어디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남극 대륙 길이를 통해서 뭐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가 하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 남극을 실제로 이렇게 탐험을 하면 예상했던 것보다 6배에서 7배가 더 항해 길이가 길다는 것을 항해사들이 다 얘기를 해요. 그것은 뭐 저도 항해를 안 해봤기 때문에 돈 나중에 관리 걸면 저도 한번 남극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극 길이, 둘레 길이 가지고는 절대 이렇게 수렴되지 않는다. 남극 점도, 북극점과 남극점은 다르다. 그리고 남부항구에 위치한 나라 간의 비행 항로는 왜 남극이 아닌 북극 항로를 경험하는가? 여기 뭐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뭐 차를 가져오셨건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셨건 최단 거리를 오시려고 하지 뭐 이렇게 불러오지 않잖아요. 근데 이 항공기가 그 기름 많은 항공기가 어마어마한 횟수로 다니는데 다 경로가 북극을 경유했다가 남극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거쳤다가 남반구로 가는 거죠. 남반구에서 남반구로 가면 편할 텐데 이 지도로 둥근 지구도로 보면 지구본으로 보면 어디서도 그런 걸 볼 수 없어요. 그럼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남극을 직행하는 항로는 없습니다. 항로 중에 남극점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항로가 지금은 러시아지만 옛날에 소련이라고 했잖아요. 그 소련 시대 때는 공산국가 때문에 북극 항로를 열어주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 공산화가 많이 그거 되면서 항로를 열어가지고 모든 항공기는 다 북극점을 경유하거든요. 그런데 남극점을 경유하는 항공기는 없어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둥근 지구 모델의 맵에서는 지도에서는 이렇게 경유하지만 이거를 평평한 지구로 딱 피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어디죠? 호주? 그죠? 여기가 뭐 남아메리카 정도 되겠죠? 이렇게 경유합니다. 근데 이 경로가 이렇게 돼요. 일직선이에요, 일직선. 어느 항로를 봐도 그래요. 다 웬만하면 요하네스버그에서 이 남반구 호주로 갈 때도 항상 두바이를 거치는 이유가 다 이렇게 경로가 직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적도와 양극 간의 큰 환경의 차이는 지금 보면은 적도하고 양극 간이 엄청나게 환경 차이가 있잖아요. 남극 같은 경우에는 영하 한 70도에서 80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북극은 한 20도, 뭐 10도 되죠. 근데 요즘에는 북극에도 막 에어컨 키고 살더라고요. 그거 이제 지구 온난화라는 그런 걸 주장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빙하의 전체적인 면적이 줄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하여튼
그 적도와 양극 간의 큰 차이가 지금 실제로 거의 태양이 이 정도만한 크기의 지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만한 크기에서 오는 빛이 적도와 북극과 남극이 과연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그죠? 그죠?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게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과학자들이 남극 탐험가들이 탐험을 해서 나 남극점에 찍었다 하고 이걸 이제 봉을 세웠어요. 근데 이 봉은 거짓입니다. 뻥입니다. 그것도 책에 내용을 넣어놨으니까 이게 만약에 진짜라면 나침판을 들고 예를 들어 빙글빙글 돌면 어떻게 되겠죠? 나침판이 계속 남쪽으로 이렇게 이점을 가리켜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 설명을 해라 그랬더니 지축과 자기장의 축은 다르기 때문에 흔들려서 그렇다. 그렇게만 답을 하고 더 이상 묻지 마. 남극은 고민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평한 지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자기장이에요. 자기장. 그래서 우리가 동쪽으로 간다는 것은 계속 이쪽 방향으로 도는 게 동쪽이에요. 마치 우리가 전자석 모터 할 때 우리 모터 모양이 이렇잖아요.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는 변하는 것인가? 이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구 자전 속도가 변하나요? 변하나요? 변하지 않나요? 하루는 24시간이니까 안 변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지구의 자전 속도가 안 변한다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여름이라고 칠게요. 북반구에서 여름. 그럼 여기 가을, 겨울, 봄이잖아요. 봄과 가을에는 정확히 1시간마다 도는 그 시간당 15도씩 하루에 360도 돌기 때문에 가을 때는 이 면이 이쪽을 보고 있어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곰곰이. 그래서 이때 12시에 이 남아메리카에 이 지점을 태양이 비쳤다면 저녁 12시에 이 나라는 밤이어야 돼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고민 많이 안 해보셨을 거니까 한번 해보시다. 당연히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저도 다 공부한 거 그냥 공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본 흑점 발생하고 태양이 폭발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안 보이고 저희가 갖고 있는 카메라로 실제로 찍으면 요즘에 기술이 좋으니까 카메라 앞에다가 셀로판 하고 잘 찍으면 태양 얼마든지 찍을 수 있거든요. 근데 참 재미난 게 신께서 그러셨는지 아니면 힌트를 주셨는지 이 점을 딱 하나 찍어놨어요. 태양에다가.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 점이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공전자전을 하면. 근데 시간이 되면 점이 이렇게 돌아요. 이건 무슨 얘기죠? 공전자전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점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돈다니까요. 그 증거가 북반구에서 태양을 그렇게 점이 있는 거를 딱 해가지고 스팟을 해서 찍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태양은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당연하겠죠. 평평한 지구에서 태양이 이렇게 도니까 이런 우리한테 눈에 보이기에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도, 푸켓 같은 데서 가면은 갑자기 이렇게 돌다가 12시가 되는 순간, 그러니까 태양이 이렇게 뜨다가 우리가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면 딱 플립이 되는 거예요. 반전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점유로 뿅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구 공전자전 한다는 얘기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그 정확한 원주 모양 사진, 이런 사진이 공전자전 그리고 나선형 운동, 그 다음에 팽창 운동까지 하는데 이런 별들이 과연 찍힐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과학자들은 어마어마한 거리에 별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과학은 항상 우주도 한 150억 년 됐고 지구도 나이가 한 50억 년 됐고 굉장히 크고 오래됐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이야,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는 것이죠. 둥근지구에서 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것은 이렇게 보름달과 해가 같이 하는 사진이 찍혀요. 이건 조작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찍을 수 있어요. 초승달이나 금음달이면 그나마 이해를 하는데 보름달이 찍힐 수는 없거든요. 이런 것들은 간혹 찍히니까 한번, 보름달은 전혀 찍힐 수가 없잖아요.
낮에 찍히는 달의 모양들이고 또 재밌겠지만 달이 다 투명하거든요. 뒤가 다 보여요. 뒤에 별이. 그 다음에 남극에서는 왜 북극과 달리 백야를 보는 것이 불가능한가? 남극에서도 백야를 볼 수 있다고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뭐 증거 제시하는데 다 여태까지 조작된 영상밖에 없어요. 북극에서는 그러니까 백야라고 하니까 흔히 뭐 낙같이 대낮같이 환한 거 이러지 말고 우리가 등분지구를 기준으로 하면 위도를 좀만 올라가면 태양이 실제로 한 번도 바다 밑으로 안 떨어지는 그 모양을 찍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냥 남극도 대낮같이 환하다 해서 백야가 있다 이러는데 그건 아닌 거죠. 이게 태양을 찍어야 돼요. 실제로. 근데 북극은 이렇게 태양이 한 번도 수평선이나 지평선 아래로 안 떨어지는 동영상이 존재를 하는데 남반구에서는 이런 영상이 존재하지 않아요. 예. 그것만 찍어서 우리한테 보여주면 우리 믿을 텐데. 그 다음에 둥근지구 모델에서 이제 추가 설명, 그동안 우리는 이제 바닷물과 대기를 잡는 게 다 중력이라고 배웠는데, 그래서 뭐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뭐 중력장 이론까지 막 나오면서 공간마저 희귀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뭐 그런 문화인데 다 거짓말인 것이죠. 예, 뭐 이렇게 원심력 조그만 간단한 원심력만으로도 물이 이렇게 다 나가는 것이 중력으로 잡을 수 없고, 또 대기란 이 엄청난 무게에 쇠도 이 진공을 가지고 이렇게 물체를 들고 이제 기승하는 걸 싫어하는 중장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백큐을 많이 쓰잖아요. 이 진공의 힘이 얼마나 이렇게 거대한데 우리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가 우주는 진공이라면서요. 그럼 다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대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가야 되니까.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 뭐 바닷물과 대기를 잡는 힘이 과연 중력인가? 다 책에 있는 거니까. 그리고 조수간만의 차는 달의 인력으로 발생하는가? 이건 또 아닙니다. 달이 이 위치와 이 위치에 있을 때 조수간만의 차가 일어나야 되지만은 달이 여기 있는데 막 여기가 막 만조가 생기거나 간조가 생기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과연 그 조수간만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예를 들면은 바닷물에 조수간만이 일어나니까 달이 끓고 태양이 끓으니까 호수도 조수간만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호수는 조수간만이 안 일어나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호수물은 짜지 않으니까 그래서 운하 같은 경우는 양쪽에 바다를 막아놨잖아요. 근데 그 운하도 높이를 재보면 조수간만이 일어나질 않아요. 네. 조수간만이 일어나는 이유는 인력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이유로 저희는 추정을 합니다. 뭐 비행하면 아까 말씀드린 거 다 보고요. 뭐 이건 예전에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태국인가에서 미국을 가는데 갑자기 산모가 아기 출산을 해야 돼가지고 앵커리지에 긴급 착륙을 했다는 게 되게 보도가 됐고. 그래서 비행 운행사들이 조치를 자체해가지고 아기가 무사히 잘 태어날 수 있었다 뭐 그런 뉴스예요. 근데 실제로 그 비행기 항로를 따지면은 이 비행기는 하와이에 긴급 착륙을 했었어야 되는데 굉장히 먼 거리까지 올라가서 앵커리지에 내렸거든요. 근데 평평한 지구 모델로 보면 하와이가 아니고 앵커리지에 내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새들도 찾아봤어요. 새들도 어떻게 다르나. 근데 새들도 역시나 이렇게 달라요. 남극에서 남극으로 갈 때 이렇게 안 다르고 이렇게 달라요. 몇만 킬로나 더 멀어 보이는 항로를 찾아간다고요. 근데 평평한 지구에서 보면 직선거리예요. 그러니까 이때 말들 많았잖아요. 조류학자들이 야 여기서 여기까지 날아가는데 이거 중간에 섬들도 없고 배고플 텐데 얘네들 뭐 먹고 가냐. 그래가지고 뭐 바람을 이용해가지고 조류학자들이 이렇게 말씀들 하시잖아요. 바다를 조류를 이용하기 때문에 새는 며칠 굶고도 날 수 있다. 아니에요. 다 먹고 가더라고요. 이렇게. 자이로스코프의 원리고요. 파일럿들이 보통 조종을 할 때 비행기가 이렇게 나르면 우리 흔히 파일럿들은 코를 낮춘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비행기 앞에 코를 낮춰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조종사도 코를 낮추는 경우는 없어요. 만약에 코를 낮춰야만 이렇게 이 지표면과
일정 높이에서 쭉 돌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면 이렇게 해서 코를 점점 좀 낮춰야지, 코를 안 낮추면 우주로 날아갈 거잖아요. 근데 코를 낮추는 경우가 없어요. 다 평평하다. 그 다음에 이것은 비행기 안에서 찍은 건데, 여러분들 항공기 타시면 여러분들 그 개인 어플 까실 수 있으니까 개인 어플 까셔가지고 정말 항공기가 중간중간에 공유를 내리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어플을 믿을 수 없다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 어플을 어떻게 믿어? 근데 어플을 믿으셔도 돼요. 지금 항공기에 있는 자이로스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여준 거고. 그 다음에 뭐 하버링하는, 지구가 자주 공전하려면 하버링하고 있는 헬기가 있으면 시간당 1600km/h로 돌잖아요. 적도 지방이. 그러니까 가만히 떠 있으면은 중국 땅이 딱 와야 되잖아요, 내 밑에. 근데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뭐 저도 그동안 그렇게 배워왔죠. 항공기도 땅도 모든 것이 다 지구랑 같이 도니까 관성에 의해서 가는 것이니까 그런가 보다. 그거 말하자면 사실은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돼요. 이거는 뭐 남극, 북극을 경유하는 항로, 그다음 남극을 경유하는 항로. 둥근 지구에서는 어이없는 항로가 나오는데 평평한 지구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환산해서 보시면 왜 이런 항로로 남극을 여행을 했구나가 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뭐 우리 많이 배웠던 뭐 유클리드 기하학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평면에서는 삼각형이 합이 180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구가 9가 되면 180도가 되면 안 되고 그것을 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떠한 항에서도 이 유클리드 기하학을 쓴 그 항로로 된 지도로 항해하지 않아요. 네, 다 평평한 지도로 다, 그러니까 일반 평평한 지도로 다 항해하고, 항해는 정말 중요한 게 항공하고 달라서 저도 사실은 그 해군을 나왔기 때문에 배도 좀 탔거든요. 근데 배는요 정말 항로가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난파되거든요. 그 해류에 조금만 밀려도 길을 잃으면 그냥 난파돼가지고, 배는 난파되면 끝이에요, 그냥. 네. 그래서 항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중요한 항로인데 이런 평면 지도를 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죽음을 불사하고 배를 탄다는 건데. 그 다음에 둥근 지구에서는 그 북극성이 남반구에서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못 해주고 있어요. 내가 여기 위치하면 북극성을 절대 볼 수 없거든요. 무조건 멀리 있어서 그렇대요, 무조건. 근데 이런 논리적으로 남반구에서 북극성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남이 한 24.5도, 한 30도까지도 보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도 이하 뭐 남쪽으로 가시면 시간이 이렇게 지났어요. 저기요. 예, 저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다 있으니까요. 죄송해요. 저기 임 작가님, 네. 그 질문 좀 한번 받는 시간을. 그게 나을 거예요. 이게 지금 책에 다 있는 거니까. 자, 잠깐만요. 이거 마무리만 할게요. 이거 운석 궁금해하실 거 운석 얘기만 하면, 운석이 만약에 떨어지면, 영화에서 보면 디귿배치 같은 거 보면 운석이 떨어지는데 막 바다로 날아오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운석이 떨어지면 땅에 어떤 시립을 남겨야 돼요? 최소한 활주로 같은 모양은 남겨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운석이 위에서 뚝 떨어지냐고요. 이게 운석 분화구 하는데, 저희는 운석 분화구를 안 보고 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운석은 그러면 뭐냐, 그 돈이 크리스탈로 이루어졌는데 크리스탈에서 떨어지는 크리스탈 결정체가 아닌가 보고 있고요. 이거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것은 뭐 프리메이슨들, 그 다음에 이것은 뭐 지구라는 것이 뭐 이래서 지구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게 반구거든요, 반구. 네,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한번 썼는데 너무 시간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숲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실을까 말까 굉장히 고민했었는데 실어본 거예요. 실제로 아까 그러니까 왜냐면 책에 있는 내용을 독자들 거 유튜브로 시뮬하게 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 이 부분 아까 요 부분 네네. 그러니까 이 짓을 누가 했는가
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그건 제 담당이에요. 평평한 집을 둥글게 만드는 놈이 누군가, 그 네. 땡기는 누군가, 네. 우리가 할 일은 뭔가. 네. 그러다가 이 책이 다 나가는 얘기죠. 맞아요. 아니야 파트 2에 그 얘기가 나와요. 일단 마감하고 네. 질문을 받죠. 네, 맞습니다. 아니, 이 부분만 좀 설명해 줘. 이 짓을 누가 했나? 이 짓은 저는 누가 했는지 모르는데요. 그런 걸 그런 책이 실질적으로 이 목공들을 쓴 세력들은 프리메이슨에서 이 인부들을 다 사가지고 옛날 나무들을 다 짜라고 지시 내린 문서는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왜 조작을 하는가? 아, 저 죄송한데요. 일단 이거 마감하고 네. 질문 받을 때 해주세요. 네. 아유 제가 너무 앞에를 그래서 우리가 큰 옛날에 한 10kg, 20kg 되는 높이의 나무도 있었다. 그때 나무는 다 실리카 성분의 나무로 보고 있고 여러분이 보는 웬만한 산은 다 나무가 아니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 나이아가라 폭포라든가 그런 데 가면 다 협곡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과연 자연적으로 생겼을까? 마치 이런 걸로 채굴을 하면 나오는 쉐입하고 비슷하다. 1900년대에는 둥근 지구가 둥글다고 하면 감옥에 간 사람도 있어요. 그건 내용 아시죠? 그게 불과 100년 전입니다. 규화목이라고 해가지고 화석으로 이렇게 나무가 돌아다녔다고 하지만 이 자체가 나무였던 거죠. 이것은 용암에서 땅을 뚫고 올라와가지고 이런 모양을 만들었다 하고 인디안 신화가 있는데 그것을 다 읽어보시고요. 여기 발톱을 긁어서 이런 모양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매사, 이런 걸 다 매사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매사들이 다 나무가 누군가 어떤 세력이 자른 게 아닌가. 아바타 영화가 맞을 수도 있어요. 예, 어떤 세력, 우리 그걸 좀 모르죠. 지금 그런 걸 찾아 나가는 단계인 거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전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 모든 게 육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666 시대에 살고 있는데 다 육각형 모양이고 육각형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을 가진 물체에서만 나올 수 있는 거죠. 아까 그 전리 미국의 데빌스 타워 같은 거 보면 다 이렇게 전리도 있고 용암이 녹으면 이런 쉐입을 가지 절대 이런 쉐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육각 모양은 물의 결정체가 얼면 다 육각이 나오고요. 그래서 다 이건 지능을 갖고 있는 거죠. 벌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육각으로 만들고 근데 나무를 보면 다 육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가 아닌가 추정하는 겁니다. 다 전리 그렇고 우리나라 주상전리도 유명하잖아요. 제주도.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 다 있는데 이런 것들 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1월달에 2차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여러분들에게 책 1세 내면서 김 작가하고 약속했던 게 있어요. 카페를 설립하고 지금 카페 설립은 내년 정도에 세울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평평한 지구 학회도 같이 한국 지구를 만들 지금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우리도 그 학회 논문을 발표하고 할 거기 때문에 검증팀 꾸미는 것도 계속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이 새로 나오면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어떤 놈들이 그렇게 했는지 찾아내면 또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카페 차리면 제가 요즘에 목공을 좀 하는데 카페 차리면 이 가구들을 다 제가 손수 제작을 해가지고 카페에 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갑자기 진행이 빨라졌는데요. 이거 오늘 오신 분들 선물 드리려고 제가 간단히 하나 만들었는데 제가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 제일 멀리서 오신 분 혹시 어디에서 오셨어요? 제일 멀리서 왔다. 네? 포항이요? 포항보다 멀리서 왔다. 네? 경남 어려 왔습니다. 어디가 도서 지역에서 오신 분 없어요 혹시? 그래서 제일 멀리서 오신 분 제가 선물로 드릴 테니까 상의하셔가지고요. 제일 내가 멀리서 왔다 그러면 제가 이거 모니터 받침대거든요. 이따 하나 드리겠습니다. 많이는 못 만들었어요. 여러분 다 드리고 싶었는데 나중에 카페에 오시면 놀러 오세요. 만들어 드릴게요. 이거는 단체 티 올해 초에 제작해가지고 했던 거예요. 다 나갔고요. 또 계획이 있으면 만들어 볼게요. 여기까지 하고요. 김 작가하고 저하고 질문 받고 책으로도 너무 어렵다. 질문 하고 싶다. 아니면 내가 새로운 걸 알아냈다. 그런 거 있으면 소신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그렇게 제가 지금 오늘 지금 책을 지금 구입했는데요.